안녕하십니까. LG CNS 보안기술 전략팀의 곽규복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과 같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클라우드 보안 취약성 탑3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보안 취약성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야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클라우드 보안 소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클라우드 보안 취약성 탑3 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측면에서는 이미 지금 웨비나를 다 듣고 계시는 분들께는 이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알다시피 최근에 이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전환이 본격화되고 가속화됨에 따라서 클라우드 보안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측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작년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보안이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단 최근의 일만이 아니고요. 이 설문조사는 2018년도부터 매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 설문조사인데 설문조사 때마다 가장 상위권에 랭킹되는 게 보안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비용 관리보다도 더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보안과 관련된 것이 우려로 그치는 걸까요?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실제로 이러한 우려들은 단순히 우려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보안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용 기업 절반이 보안 먹구름이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표는 2015년도부터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클라우드와 관련된 보안 사고들을 좀 모아본 건데요. 보시다시피 18년 이전까지는 좀 CSP,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뭔가를 좀 잘못해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그것보다는 클라우드 설정을 고객이 잘못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인식을 했는지 가트너에서는 2023년까지 99%의 클라우드 보안 실패는 고객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객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클라우드 보안을 하고 계신다면은 당연히 클라우드 보안 책임 공유 모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책임 공유 모델이란 지금 표의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즉 CSP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영역과 그 위에 서비스를 구축하고 올려서 제공하는 그런 고객사들, CSP 입장에서의 고객들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을 이렇게 좀 간략하게 도식화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서버를 직접 사서 구축을 했다면은 이 관리 책임 자체가 이제 고객이 직접 사는 순간부터 다 지면 되기 때문에 되게 단순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원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 책임의 경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aaS, PaaS, SaaS 별로 CSP의 책임이 점점 커지고 대신 고객의 책임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고객이 져야 한다. 이거를 명심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클라우드 보안을 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나올 텐데요. 클라우드 보안의 특징이라고 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소개를 드리는 형태로 보면은 일단 그 왼쪽에 온프리미스 보안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인 지금 현재 우리가 보안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데이터를 보호하는 형태로
우리가 흔히 어니언링 모델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싸고 있는 형태, 그 서버 DB 보안, 네트워크 보안, 제일 바깥에는 이제 물리 보안까지 이런 형태의 계층을 이루고 보안 통제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클라우드로 넘어오면서 그 가운데는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단지 뭐 서버 DB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컨테이너나 서버리스들이 등장을 하면서 워크로드라고 지칭하는 거 정도가 달라지고 나머지는 데이터 보안, 워크로드 보안, 네트워크 보안 비슷한데 제일 바깥에 있는 물리 보안 영역이 사실 이제 더 이상 책임 공유 모델에 의해서 고객의 책임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가상 환경 관리 보안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이 가상 환경 관리 보안이라는 영역이 아예 새롭게 대두가 되고 물리 보안 영역은 조금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상 환경 관리 보안이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실제 기존에 없었던 자원을 생성하고 수정하고 변경하고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해주는 이제 관리 플레인, 관리 계층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관리 계층에서 새로운 형태의 보안 취약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흔히 고객들이 실수로 또는 잘 몰라서 설정을 잘못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환경 관리 보안에서 그 보안 설정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따른 취약점들도 탑3로 뽑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보안 설정은 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템플릿들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CIS 벤치마크로 불리는 이런 자료들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다른 컴플라이언스 요건들이 뭐 많지 않다면은 CIS 벤치마크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뭐 그 문서에서 보다시피 그 AWS, Azure, GCP 등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의 CIS 벤치마크들이 있습니다. 이 벤치마크에서는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오른쪽에 표에서 보는 것처럼 뭐 볼륨 디스크를 암호화를 했는지, 스냅샷을 암호화를 했는지, 권한을 차단했는지, 또는 시큐리티 그룹,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의 어떤 네트워크 방화벽 같은 거죠. 여기에 뭐 올 오픈으로 되어 있는지, 뭐 NE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쉽게 도와주는 그런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CIS 벤치마크만 보시더라도 실제 그 각각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어떤 화면에서 설정을 보면 되는지, 어떻게 수정을 하면 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단순히 여기서 뭐 항목 3개를 뽑아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거는 조금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탑3는 어떻게 뽑았냐 하면은 저희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가지고 있는 CAT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어세스멘트 툴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AWS, GCP, Azure의 이 보안 설정들을 수작업으로 점검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스캔하듯이 점검을 해주는 자동화 도구 같은 건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S3 버켓이 퍼블릭으로 공개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서버 이미지, 그 디스크 이미지 같은 거죠. 이미지가 혹시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지, 인바운드 룰에 NE로 열려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점검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 툴에 를 이용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탑3를 뽑은 건데요. 작년 이 도구가 개발된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어서 한 2년 전이네요. 2019년도부터 저희가 그 누적해서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좀 통계치를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좀 사용하는 CSP들이 물론 3가지로 다양하긴 하지만 좀 AWS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시다시피 약 120여 개의 계정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계정은 그 AWS의 어카운트
그 서비스 계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GCP나 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120여 개의 계정에서 13만 개의 리소스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GCP는 약 20여 개, 애저는 되게 적죠. 5개. 특히 애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작년 하반기 정도에 개발이 완료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점검한 거라서 상대적으로 좀 숫자가 적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이 도구를 가지고 실제 환경에서 점검한 결과들을 쭉 다 취합을 해서 탑 3를 뽑은 거니까요. 기존에 여러 가지 보안 보고서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과 좀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AWS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WS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리소스 개수가 많은 거에 비례해서 취약한 것들이 많아지는 형태로 좀 나타나는데요.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VPC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네트워크 ACL 트래픽 설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정들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 약 70% 정도의 취약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률을 그 산정하는 방법은 전체 리소스의 개수에서 실제 취약하다고 판별된 리소스의 개수를 비율로 산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리소스가 많은데 많이 취약하면은 그 비율도 높지만, 리소스가 아주 적은데 취약점이 좀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취약 비율은 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 AWS 같은 경우는 주로 리소스가 많을수록 취약점이 좀 많아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뭐 VPC 말씀드렸고, S3 버켓 오브젝트 스토리지죠. 여기에 암호화 설정이 되어 있는지, 뭐 퍼블릭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하게 되고, 세 번째는 RDS,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죠. AWS의 관리형 데이터베이스가 스냅샷의 권한이 전체 공개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 백업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고, ECS는 최근 들어서 컨테이너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일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에서도 조금 취약점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리소스의 사용 제한 설정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컨테이너가 그 동작하는 환경에서 메모리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메모리를 잠식하다가 자원 자체를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10%다, 20%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들이 있는데, 그런 설정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ELB, 로드 밸런서죠. 여기에 이제 실수로 삭제가 되지 않도록 삭제를 방지하도록 되어 있는지, 또는 SSL TLS 버전이 최근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데, 가장 높이 나타난 게 이렇게 5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GC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쭉 통계치를 뽑아 보면은 뭐 많이 취약한 거는 거의 뭐 70% 정도 취약한 것도 있고, 적게는 뭐 10% 정도만 되는 것도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많이 등장한 거는 스택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GCP가 그 오퍼레이션 쪽으로 조금 명칭을 바꿨는데요. 이 스택 드라이버는 로깅과 관련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AWS로 치면은 클라우드 와치 정도? 그래서 어떤 매트릭을 걸고 로그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어떤 특정 임계치를 줘서 알람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이상하다. AWS에서는 이 로깅을 하는 것들은 크게 취약성으로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GCP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라고 조금 더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이제 GCP로 갈 때 저희가 표준 아키텍처라는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많이 가게 되는데, 이 표준 아키텍처 상에 로깅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누락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보완이 돼서 계속해서 이런 취약점들은 좀 적게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두 번째로는 VM, 가상 머신이죠. 여기에 이제 여기에 붙는 디스크들이 암호화가 되어 있는지,
삭제 방지는 되어 있는지. 세 번째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AWS S3처럼 어떤 그 스토리지인데 접근 제어나 권한 설정. VPC는 그 내부 네트워크 서브넷 안에서의 통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섯 번째는 DNS라고 해서 DNS의 보안이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이 있고요. 그 왼쪽에는 보이지만 오른쪽에는 뭐 순위에는 못 들어가지고 나와 있는 파이어월 같은 경우가 그 시큐리티 그룹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칭이 다들 그 CSP 33마다 조금씩 달라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검 대상이 너무 적었어가지고 큰 의미가 있겠냐 싶어서 포함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포함을 해서 같이 공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파이어월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00% 밑에 숫자가 1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0%라는 겁니다. 100% 취약하다고 나왔는데 이게 말이 100%지 리소스 점검한 것들은 한 4개인가 5개밖에 없었잖아요. 거기서 이 파이어월을 다 기능을 켜놨었어요. 그런데 그 룰 안에 다 그냥 애니로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파이어월 자체를 그냥 설정을 뭔가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 점검을 할 때는 구축이 다 끝나기 전에 점검을 하기 때문에 생성된 상태 그대로 아마 점검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크 마찬가지로 그 우리 VM에 붙는 그런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스토리지는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 다음에 4번의 VNet은 VPC 같은 개념이고, 5번의 NSG는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해서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쭉 있고요. 아무래도 애저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리소스를 점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좀 제약이 있습니다. AWS나 GCP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리소스에 대해서 API 연동을 통해서 상태를 쭉 읽어올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제공을 하는데, 애저는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액티브 디렉토리라든지 어떤 중요한 몇 가지 리소스들에 대해서는 그런 서비스들을 아예 제공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조금 스캐닝하고 점검을 하는데 제약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제목에는 탑 3라고 해놓고 계속 5가지 취약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항목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AWS와 GCP, 애저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던 이 탑 5를 쭉 시합해서 봤더니 어떤 공통점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 공통점들을 조금 연결을 지어봐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탑 3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탑 3로 뽑힌 취약성들을 보시면은 가상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통제,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리지에 대한 암호화, 세 번째는 스토리지의 외부 접근 차단입니다. 네, 그래서 각각 이 3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트워크 접근 통제입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AWS, Azure, GCP 모두 다 용어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이 가상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거는 동일한데요. 뭐 어떤 네트워크는 어떤 지역적이고 어떤 거는 글로벌이고 이런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관심을 두고 보는 거는 이 빨간 박스로 쳐져 있는 네트워크 접근 통제 영역입니다. AWS 같은 경우는 NACL이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가 있고요. 시큐리티 그룹 이렇게 2가지가 존재를 하고, 애저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과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그룹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GCP 같은 경우는 파이어월이라고 명칭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최근에 AWS는 네트워크 파이어월이라는 서비스가 나왔고, 애저도 원래부터 이제 파이어월이라는 서비스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GCP를 쓰다가 뭐 AWS 갔다가 왔다 갔다 쓰시는 분들은 이 파이어월이나 시큐리티 그룹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는 표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WS 같은 경우는 NACL과 시큐리티 그룹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을 통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방화벽 룰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토콜이냐, 어떤 소스의 IP에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allow 할 거냐, deny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대신 이제 NACL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네트워크, 우리 온프리미스로 보면은 약간 스위치에 걸리는 그 ACL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브넷 전체적으로 걸린다라고 보시면 된다면은 시큐리티 그룹은 그 서버 방화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시큐리티 그룹 하나만으로는 좀 존재하기 힘들고 어떤 리소스에 붙여가지고 그 리소스에 이 정책이 적용이 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그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AWS로 참고 삼아서 많이 쓰시니까 이 시큐리티 그룹과 NACL을 굳이 이제 조금 구분을 하자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큐리티 그룹, 보안 그룹은 인스턴스 레벨에서 운영이 되는 거고, 네트워크 ACL은 서브넷 레벨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은 허용 구칙, allow만 넣을 수가 있어요. 디폴트 처음에는 all deny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근데 이제 대부분 점검을 하다 보면은 바로 그 윗줄에다가 all allow 해가지고 쓰는 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ACL 같은 경우는 허용과 디나이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빨간 글씨로 이제 stateful과 stateless라고 썼는데, 시큐리티 그룹은 stateful이라서 그 인바운드 규칙에다가 allow를 하나 넣어놓으면은 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는 나가는 포트를 따로 열어주지 않더라도 알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들어온 트래픽이 그대로 나가는 형태가 되고요. 근데 네트워크 ACL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포트도 내가 명시적으로 열어줘야지만 나갑니다. 그래서 흔히 사용자들이 브라우저에서 그 80 포트로 딱 접속을 할 때 사실 그 서버 쪽에는 80으로 들어가지만 내 브라우저는 뭐 10,000 몇천 번, 20,000 몇천 번의 포트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 NACL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되돌아가는 포트 대역을 열어놓지 않으면은 트래픽이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GCP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어월 기능을 보시면은 똑같이 대상, 뭐 필터, 뭐 작업 허용할 거냐, 디나이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고, 이게 이제 0.0.0./0이면은 당연히 all open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취약한지 안 한지 마치 방화벽 룰 설정 점검하듯이 보시면 됩니다. 애저도 뭐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으로 거의 동일한 형태로 관리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트워크 접근 통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시큐리티 그룹 하나 뭐 이런 것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서비스 아키텍처 상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로 좀 엔터프라이즈급으로 갔을 때, 아니면 좀 큰 규모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보시는 것처럼 뭐 그 UTM 또는 차세대 방화벽 같은 방화벽이 먼저 있고 웹 방화벽도 있고 그 다음에 쭉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있는 이 리소스들이 다 시큐리티 그룹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설정도 같이 함께 해줘야 되는데, 어떤 정책을 앞단에 있는 방화벽에서 할 것이냐, 어떤 정책은 뒤에 있는 시큐리티 그룹에서 할 것이냐 등을 잘 판단을 해서 적용을 하셔야 하고요. 특히 이제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경우는 알리아스, 즉 기존에는 이제 소스 IP를 이제 명시적으로 적어줘야지만 됐었는데, 이제 클라우드로 오면서 이제 알리아스라는 형태로 해서 그 예를 들면은 저기 7번 제일 밑에 있는 DB 시큐리티 그룹은 6번 시큐리티 그룹에서 들어오는 트래픽만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정책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에서 직접 7번으로 붙을 수는 없고 반드시 6번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게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암호화인데요. 암호화는 이제 항상 그렇듯이 두 가지 형태에 있습니다. 저장했을 때의 암호화와 전송 구간에 대한 암호화. 그래서 저장 시 암호화는 앞에서는 이제 뭐 그 객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가 있죠. 볼륨 디스크, 우리가 흔히 OS가 설치되고 그 VM에 붙는 디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별도로 존재하는 객체 스토리지 또는 DBMS 등이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모든 CSP들이 다 기본적으로 암호화 옵션들을 제공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전송 구간 암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구간이든 프라이빗 구간이든 암호화를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실제 보시면은 S3 버켓이나 볼륨 디스크 암호화를 보면은 속성이나 설정에서 이렇게 암호화를 체크를 하고 생성을 해버리면 암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성할 때부터 조금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생각보다 성능이나 이런 거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저희도 막 엄밀하게 측정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실제 대부분 기본 정책으로 우리는 다 암호화를 걸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GCP와 애저도 마찬가지로 그 전송 구간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디스크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설정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볼륨 디스크 같은 경우는 암호화 설정을 하기 전에 미리 생성을 해놓고 이걸 다시 암호화를 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은 그 스냅샷을 찍어서 그거를 암호화 적용을 한 다음에 다시 스냅샷을 찍어 놓은 다음에 새로운 디스크를 생성을 하고 암호화된 상태로 이 스냅샷에 있는 내용을 다시 복구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생성할 때부터 적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고, 이 클라우드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개발자들이나 어떤 그 담당자들이 막 직접 클릭해서 만들게 하기보다는 어떤 공통적인 템플릿이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자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게 아주 바람직합니다. 이제 그거는 근데 조금 범위 밖의 얘기라 다음 기회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토리지 외부 접근 차단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처럼 스토리지 설정 오류 때문에 개인정보나 어떤 정보가, 중요 정보가 노출이 됐다 하면은 대부분 이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취약점이고, 심지어는 과거 한 3, 4년 전에는 뭐 이 설정 자체가 디폴트가 퍼블릭으로 돼 있었어요. 최근에야 이제 프라이빗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렇듯이 아주 흔하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S3 버킷 같은 경우도 퍼블릭 액세스 차단이라고 해서 잘 지금은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생성을 할 때 퍼블릭과 프라이빗 이렇게 라디오 버튼이 있고, 지금도 라디오 버튼으로 되어 있긴 한데 예전에는 디폴트가 퍼블릭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지 않으면은 다 공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다 프라이빗으로 바뀌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생성을 할 때 주의 깊게 생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륨 디스크 스냅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백업을 한다고 그 서버에 디스크에 대해서 스냅샷을 찍어서 보관을 하는데, 이 스냅샷도 설정을 잘못해 놓으면은 계속 퍼블릭으로 찍혀가지고 공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아는 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AWS나 GCP나 애저에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고 이 지속적으로 퍼블릭으로 공개되는 디스크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해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뭐 잠시의 실수로라도 이게 퍼블릭으로 되는 순간 그 디스크 이미지가 바로 유출이 되고, 그 디스크 안에 담겨 있는 다양한 파일들 또는 서버의 설정들,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죄다 노출이 되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특히 조심해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뭐 GCP나 애저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공개, 뭐 프라이빗이냐 퍼블릭이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약 뭐 150개, 160개 이상의 계정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나왔던 결과라서, 이게 과연 그 외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부합을 할까? 이 진짜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이 실제 외부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는 걸까? 라고 궁금해서 좀 서칭을 해봤더니, 다행히도 2020년도에 시큐리티 매거진이라는 곳에서 탑 클라우드 보안 설정 오류를 이제 선정을 했더라고요. 거기서도 보시면은 오브젝트 스토리 아래서부터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그 트래픽, 우리가 그 시큐리티 그룹으로 얘기했던 네트워크 그 접근 제어 이런 것들이 다 탑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점검 툴을 이용해서 누적된 데이터로 분석을 해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하지? 내버려 둬야 하나? 우리도 솔루션을 개발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저기 LG CNS 불러다가 점검을 해달라고 해야 되나? 걱정을 하실 텐데요. 실제 이제 CSP들도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AWS 같은 경우는 AWS 컴피그가 있고요. 컴피그에서 설정을 해놓고 시큐리티 허브라는 서비스에 가서 보시면은 이 CIS 벤치마크라든지 PCI DSS 등의 컴플라이언스 요건으로에 따라서 쭉 점검을 해서 결과를 레포팅 해주는 화면들이 있습니다. 서비스가 있습니다. GCP 같은 경우는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라는 게 이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CIS 벤치마크 또는 다른 컴플라이언스 기준으로 지금 자원 설정들을 한번 쭉 점검을 해서 결과를 알려주게 되고요. 애저 시큐리티 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WS, GCP, 애저 모두 다 이렇게 이런 화면들을 제공을 하는데, 주의하셔야 하는 거는 서비스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로 좀 드는 경우가 있고요. 좀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 하나의 CSP만 쓰는 게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각각을 이렇게 찾아서 보는 것보다는 어떤 신뢰된 서드 파티 솔루션을 통해서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될 텐데, 그럼 어떠한 솔루션을 찾아야 되지 했을 때 가트너가 정의한 솔루션군들 중에 이 CSPM,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 CSPM이라는 솔루션군이 딱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보안 설정 점검들을 해주고 컴플라이언스 체크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변동 사항에 대한 이상 징후 모니터링 이런 것까지 해주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런 게 걱정이시면은 CSPM 솔루션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말씀드렸고, 관련하여 이제 LG CNS 같은 경우는 CQXPR라는 이제 통합 보안 서비스를 통해서 보안 컨설팅에서부터 운영, 보안 관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캣이라는 솔루션까지 클라우드 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한 자료를 마쳤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곽규복이었습니다.